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능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기관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해 온 적이 있었어요. 기관 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지요.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이다, 뭐 호흡기관이다 할 때 이런 기관이 있고, 또 정보기관이다, 금융기관이다 할 때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기관지역 할 때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 이 두 번째 기관은 상당히 우리가 정보기관, 금융기관 할 때는 이 기관은 좀 별도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감각기관, 호흡기관 할 때 기관과 기관지 할 때 기관이 이게 한자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관능이라는 또는 관능적이다 할 때 이 관자가 이 기관의 관이냐 또 이쪽 기관의 관이냐, 그렇죠? 네, 이것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는 도중에 보니까 소화기관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 글을 쓰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소화기관의 기관을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물으니까 원래는 이것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이라는 것은 어떤 파이프 같은 것을 얘기할 때도 쓰죠.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고, 소화기관, 뭐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이프와 같은 그런 게 있겠죠. 뭐 식도라든지 뭐 창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관으로 본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관이다. 자, 한자를 많이 쓰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한자를 거의 쓰지 않는 우리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다. 네, 오늘 이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능이라고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관은 벼슬이다. 관리, 그렇죠? 할 때 쓰는 벼슬이다. 또 능은 능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관능이란 말이 벼슬이란 말이 들어가면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관능 또는 관능적이다, 관능소설이다 이러한 낱말 할 때 관능은 왜 이러한 의미로 바로 새길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의 글자로 관은 이것이 벼슬이라는 뜻이 대표적인 훈이다, 대표 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진면에 써있자 이렇게 글자가 나온다. 글자를 그렇게 뜯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옛 글자를 보면 이것이 써있자, 뭐뭐서로 써 하는 그런 의미의 이자가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 획이 하나 있는 쌀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쌀퇴가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열십자를 넣으면 언덕부자가 되죠. 언덕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것은 고기 뭉텅이를 쌓아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은 고기 뭉텅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고기다. 그 고기를 넣어주는 집이야. 그 건물이다. 그것이 원래 관이다. 이것이 본자다. 본자인데 여기에서 획이 떨어진 글자가 속자인데 속자를 주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글자 자체는 벼슬관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능은 능하다 하는 것은 곰을 그린 모양이다. 예. 오른쪽에 비수비 두 개는 곰 발바닥이다. 네, 곰 발바닥이다. 그렇죠? 그리고 곰의 모양이다. 곰이 왜 능하다고 하느냐 하면, 곰은 재주를 곰이 부린다 할 때 곰이 생각보다는 재주가 많다 이렇게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곰의 모양이 능하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곰이라는 것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여기에 점 4개가 들어가서 곰웅자가 되죠. 곰웅. 자, 원래는 이것은 곰을 그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능이다. 국어사전을 이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관능 이전에 뭔가 기관이다 했습니다. 관능할 때 관자가 이 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기관이다 할 때도 이것이 들어간다. 네. 자, 우리가 몸의 각종 기관이다, 소화기관이다, 호흡기관이다 할 때도 이 벼슬 관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 기관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보니 다세포 생물에서 생물체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특정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일정한 모양과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이다. 우리 장기와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그릇과 같이, 그렇죠?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모양은 그릇과 같다. 그릇과 같이 일정한 기능을 하는 감관이다. 감각기관이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릇이기도 하다. 그렇죠? 소화기관이다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위를 가리킨다. 위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과 같다. 사람 몸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관에는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릇의 모양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몸의 기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순 우리말로 하면 털이다는 그런 의미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털이라는 낱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의 장기 같은 것을 뜻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또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르간이다. 피아노처럼 생긴 오르간. 그것을 뜻하기도 하면서 이것은 기관, 오늘 얘기하는 장기라는 뜻하는 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다. 비밀기관이다 할 때 그것도 같이 이제 오르간이라는 낱말이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어 오르간에는 이러한 의미도 있고 이러한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물론 영어 오르간은 그리스의 오르가논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가논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영어 오르간이 이 두 개의 기관으로 한자 낱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관이 벼슬관인데 왜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벼슬을 뜻한다. 벼슬 자리, 벼슬 아치, 벼슬을 준다. 그렇죠? 그리고 벼슬과 관련된 마을과 관청, 결국 공무를 집행하는 곳, 그것도 관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이제, 자, 벼슬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 직무가 있다. 그렇죠? 또 직무로서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결국 관리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벼슬관에는 오늘 주제가 되는 낱말인 관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목구비 등 사람의 기관을 이목구비 그렇죠? 그리고 피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사람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도 이 관이라는 것을 쓰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한다, 담당한다.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벼슬관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벼슬관에는 벼슬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신체의 특정 움직임을 주관하는 부분이다. 우리 몸의 신체의 특정 역할을 하는 그것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하는 주관하는 그런 부분을 관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벼슬과는 상관이 없는데 글쎄요. 우리 몸 속에서는 하나의 벼슬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기관을 이 벼슬관을 썼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5관이다. 5개의 관이라면 이목구비 그렇죠. 우리가 귀, 코, 눈, 입 이런 게 눈과 귀와 코와 혀, 피부다. 그렇죠. 여기에서 다 느낍니다. 눈은 시각적인 것을 느끼고 그렇죠. 귀는 청각, 코는 후각이다. 혀는 미각이다. 그리고 피부는 촉각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5개의 감각기관이라고 해서 5관이라고 한다. 이때도 벼슬관자를 쓴다. 왜 벼슬관자를 쓰느냐 하면 신체의 특정 어떤 움직임을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왜 관이 들어가느냐? 관이라는 글자에는 원래 뭔가 담당한다,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서 낱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관이라 할 때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릇. 네. 물론 그릇이란 뜻, 도구란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생물체의 기관이다. 네. 여기에서도 쓴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릇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도구다. 그렇죠? 쉽게 위다, 허파다, 각 창자다 이런 걸 볼 때는 각각의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릇 기자를 썼다. 자, 소화기관이다. 소화기관이다. 소화라는 어떤 작용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릇, 도구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물론
관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갔다. 물론 이제 소화기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이렇게 사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불화자가 들어가는 소화기 있겠죠. 이것은 불을 끄는 기계 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을 끄는 그때 불화자냐 변할 화자냐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기는 똑같다. 이것도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소화관이다.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에는 대롱관이라는 게 들어갔다. 대롱이다. 그렇죠. 관 파이프다. 우리가 음식물 먹고 소화를 할 때 그 음식물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구조를 보면 식도가 있다. 그렇죠. 식도. 하나의 파이프다. 그리고 위도 큰 파이프다. 위가 있고 소장, 대장. 이것은 하나의 관처럼 생겼다. 그때는 또 이것이 소화관이 들어간다. 네. 좀 어렵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호흡한다 할 때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할 때도 자, 그릇 기자에다가 뱃설관을 쓴다. 그런데 인공호흡기 할 때는 인공호흡을 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그렇죠?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비뇨기다. 그렇죠? 비뇨기는 비뇨기과 할 때 비뇨기 이렇게 쓴다. 비뇨기. 비뇨기관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생식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식기관이다. 그렇죠? 이때 다 이런 기자와 이 관자를 쓴다. 감각기관이다 할 때도 이 기자와 이 관자를 쓴다. 운동기관이다. 몸의 운동기관이다 할 때도 다 이 그릇 기자와 뱃설 관자를 쓴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것은 전부 그릇 기자와 뱃설 관자를 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능이란 말, 오늘 주제가 되는 관능이란 말 할 때 이 관자가 왜 뱃설 관자가 들어갔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어떤 기관의 기능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관능이라는 것은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생리기관의 작용 및 기능을 얘기한다. 네. 생리기관의 그렇죠? 생리기관의 기능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생물의 오관 앞에 5개 얘기했습니다. 이목구비와 피부다. 오관 및 감각기관의 기능이다. 감각기관의 여기 관자와 여기에 기능을 따서 관능 여기 기능을 따서 관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감각기관의 기능을 얘기한다. 그것이 줄여서 관능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특별히 한정되는 것이 여기 감각기관은 특히 축소시켜서 육체적 쾌감이다.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 그것을 관능이다. 이렇게 의미가 좀 폭넓어지죠. 네. 관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종 기관의 어떤 기능을 얘기한다. 그렇죠? 특히 감각기관의 기능을 얘기한다. 그것이 특히 또 육체적인 어떤 감각기관의 기능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낱말들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관능적이다 하면 앞에 관능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육체적인 어떤 쾌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관능적이라고 하면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걸 이 하나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자극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수영복을 입은 모델들의 모습이 무척 관능적이다. 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초적이다. 말초신경, 아주 끝에 있는 신경계통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이제 말초라고 합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그런 말초적인 것을 관능적이라고도 한다. 육감적이다, 유욕적이다, 이런 의미로와 같다. 그래서 관능미라든지, 그렇죠? 또는 관능소설이라든지, 이런 낱말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또 하나의 기관은 공기기자와, 그렇죠? 대롱관이다. 이것은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기가 이렇게, 목의 어떤 구멍을 통해서 폐까지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공기가 통하는 관이다. 이런 기관도 있다. 앞에서 말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것은 공기가 통하는 관이다. 척추동물의 후두, 목이죠. 후두에서 폐로 이어지는 관이다.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 숨관이다, 숨통이다, 숨줄이다, 명통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때는
이러한 한자를 쓴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여기에 가를지자를 해서 기관지, 그렇죠? 기관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관에서 좌우로 갈라져 허파에 이르는 기도, 공기가 통하는 길이다. 기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기관지다. 네, 기관지. 제가 그림을 보니 이렇게 여기에 이것이 기관이다. 기관. 예, 입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기가 들어간다. 여기에서 이제 좌우 허파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관지다. 기관지. 여기가 기관이고 기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허파에서 이렇게 아주 작게 나눠지는 것은 세기관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관이다. 파이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염이 된다. 이때는 앞에 우리가 설명한 여러 가지 각 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관과는 한자가 다르다. 이렇게 되죠. 제가 억지로 하나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관지염은 할 때 이제 이 기관을 쓰죠. 기관지염은 인간의 호흡기, 그렇죠? 이때 기자가 다릅니다. 호흡기, 즉 호흡기관이다. 그렇죠? 호흡기관에 속하는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이다. 네, 제가 억지로 두 한자 낱말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에 어떤 기관과, 그렇죠? 여기에 기관은 한자가 다르다. 의미도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관능을 복습해 보면 관은 기관, 감각기관, 기관의 기능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을 줄임말이다. 이것이 특히 육체적 쾌감이나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 그것을 주로 일러서 관능이라고 한다. 말은 감각기관의 기능을 줄임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관능. 네, 우리와 일본은 똑같은 글자로 쓰고 있다. 별도의 신자체가 없다. 중국에서는 관능이라는 낱말 자체로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기관 기능이다. 기관 기능. 물론 이것은 줄인 게 관능이 되겠죠. 줄인 게 관능이 되겠지만은 중국에서는 관능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기관 기능으로 쓰고 있다. 또는 공능이다. 이러한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자는 간체자가 별도로 없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관능이다. 관능. 관능은 어떤 감각기관의 기능이다. 관자가 벼슬관을 쓰고 그렇기를 쓴다. 자, 그 대표적인 감각기관이 오관이다. 그렇죠? 오관은 그리고 기관지 할 때는 공기가 통하는 관이다 할 때는 이 관자를 쓰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염증이 기관지염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